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지지도 또 이 다른 거를 통합해서 여론조사가 데드크로스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이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 측에서 나온 말이 이거는 국민들이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둘 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여론조사는 잘하라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이라면 여론조사 그 자체가 존재의 의의가 없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경을 쓰느냐 마느냐 그걸 보고 소위 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대응 그걸 보면서 윤빠들은 보수 윤빠라고 하는 자칭 보수 그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저 여론조사 저거 좌파들이 조작한 거다. 좌파들이 대거 투입돼서 저렇게 만든 거다. 부정선거 비슷한 거다. 우리는 안 믿는다. 이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발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윤빠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해석으로 좀 덮으려고 또는 직접 각 게시판에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그거 믿을 만한 거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SNS 전쟁을 펴는 것이죠. 이렇게 세뇌작전.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이제 보면 저마다 다른 목적을 조금씩 가지고 보도를 하기는 하지만 논평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조중동 역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조중동이 이 시점에 이 데드크로스를 들고 나오는 것은 역시 자기들이 지지하는 어떤 자기들과 이어져 있는 계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방향 전환, 기류, 여기는 객관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인을 밀고 또 편들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런 모든 현상,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냐, 결국은 뭐니 해도 윤석열 정권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 거기에 대한 우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제 취임 2달 된 서슬이 퍼런, 사실은 이럴 때 적폐청산도 가능한 그런 대통령의 말이 씨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런 뜻인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앞에다가는 이 조중동도 경제 문제는 웬만하면 앞에 싣지 않죠. 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중동만 보게 되면 앞에는 늘 정치 싸움만 하고 또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비교적 중심에 가까이 있는 이런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뒷장을 넘겨보면 거의 불이 다 꺼진, 참으로 걱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살아남을 것이 문제인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이 물가 좀 잡아보자. 서민 밥상 좀 지켜보자. 이러면서 농협에게 좀 풀어라. 돈을 좀 풀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무슨 아주 희소식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농협 측에서 좋다. 이 새 정부와 함께 이 국민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 풀겠다. 그래서 뭐 근 4천억에 가까운 그런 거를 이제 세일을 하고 뭐 하면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게 없죠. 단적으로 농협에서 이거 할인하고 이거를 뭐 대폭 할인을 해서 밥상 물가를 좀 잡는 데 기여하겠다 한 그것이 다른 뭐 이마트 이런 데서 파는 것보다 비쌉니다. 실제로 물량도 내놓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말만 하고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치워버리는 것이죠. 대통령이 우스운 겁니다. 정권이 우스운 것이죠. 기업들 1,000조 투자한다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뭐 600조인가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맨 처음 이 이야기 할 때부터 기업이 1,000조 투자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정말 그 최대 기한 잡아서 합산해서 그렇다. 이것도 화법 그 말로 분위기를 띄운 것이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당년도 지금 해야 할 것들 그것도 안 하고 말만 하고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뭐 때문에 그런 출혈을 감수하겠습니까? 정권이 힘이 빠진다 하면은 시침이 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계속 그 쌓아안고 다닌 기업가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어떤 이런 정부의 행정에 기업들이 막 발을 들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아주 약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어떻든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신경 안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아니면은 스스로 그냥 못 견뎌서 사실상 쫓겨나가든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국가 자체가 내려앉아 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물이 바싹 말라버리면 다시 물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의 위상도 그렇고
국가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드 크루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놨다. 그리고 정치권이 다 잘못됐다. 잘못 뽑아놓은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보니까 긍정평가가 뭐 10% 이상씩 빠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긍정평가만 빠지면 그러면 이게 또 뭐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데 같이 10% 이상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가 버린 것이죠. 입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게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평가는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늘어나는 것이 계속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0%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리마연에서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방송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빼고 다른 지역들이 다 등을 돌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뿌리를 일단은 이식이 된 윤석열 대통령, 그쪽에서 노인을 얼마나 박대했습니까? 자기 옆에 붙어 있는 과거에 경력 있는 어떤 집안 후손들, 어떤 집안 사람들,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 이런 노인 빼놓고 나머지 노인들은 다 기생충 취급을 했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이 빨리 안락사 이거 법 통과시키고 해서 안락사를 다양하게 자유롭게 하게 하자. 그리고 노인에 대한 혜택을 줄이자. 청년과 어린이 쪽에다가 이걸 주고 이제 잉여인간인 노인들은 혜택을 줄이자. 뭐 노인 세금 더 많이 걷자.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남아있는 것은 60대 이상의 노인층입니다. 이제 이런 현실, 자기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재산이 있으면 앞에서 미소 짓고 재산을 뺏어가면 그 다음에는 버릴. 재산이 없으면 빨리 죽어주면 존엄하다는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하는 이런 당대표, 이런 거기 출신 대통령, 장관들도 마찬가지죠. 청년 찬양을 하면서 보면 노인들을 아마 찾아보면 비하하고 있는 모습들을 적어도 몇 건씩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권이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도 그나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지는 않은 그게 이제 60대 이상이다. 불안한 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30%대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이렇게 내려앉은 것이죠. 혹시 올여름에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정치권이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라를 팔아먹는 통일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테드 크루스까지 계속 떨어질 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얼마나 큼직한
그래서 이 사람의 인기를 드높여 줄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취임하자마자 역대 최단기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일본 쿼드 정상회의 가면서 그 전에 한국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예정에도 없다가 일정도 늘려가지고. 그런데 한국 와서 한 일도 없죠. 어떻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는 어떻습니까?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국을 최초로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을 보면 여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잘 나갈 때도 없었던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은 고무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책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미국과 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이렇게 기여를 한다. 이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단독 뉴스가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데드크로스 이렇게 된 것이죠. 윤석열 정권은 이 데드크로스를 벗어나야 하는데 사실상 특별한 길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큼직한 일을 하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밀어주고 일본도 조용하죠. 흔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그 주 원인은 김건희 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건희 씨가 왜 이렇게까지 그 여론에 불을 지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근사하게 해보려고 자기가 아주 그 기품 있는 여사 노릇을 해보려고 하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하니까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팬클럽 회장이라는 사람은 온갖 일에 다 입을 대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그 사람 못 건드린다. 그렇게 말을 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 팬클럽 회장이 김건희 씨를 다이아몬드다. 그거 아무리 손톱으로 긁어도 상처 하나 안 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데드크로스를 맞이하면서 아주 죽을 맛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기는 그게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민은 그것을 시커먼 숯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고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니고 현재의 그 윤석열 정권 이거는 김건희 씨를 앞에 꽃단장을 해서 내놓는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실 이쪽에서 혁신적인 것을 보여줘야 하겠죠. 살아남고자 한다면. 현재 그 대중들의 그 여론을 보면 김건희 씨가 아주 밉상을 떠는 겁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볼 것인가 싶기도 한데 미움이 정말 차곡차곡 차올랐다. 이런 것을 조금만 밖을 둘러보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생긴 것부터 하는 짓까지, 그리고 꾸미고 있는 것, 보여주는 것까지, 이게 정남이가 떨어지고 있다. 원래 막 미워하던 사람들은 증오심으로 가고 있고, 좀 좋게 보던 사람들은 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무덤덤하던 사람들은 미움으로까지 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 한번 김건희 쇼를 해보자.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김건희 씨는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고, 그래 그 사람이 왜 대중의 미움을 받는가?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온갖 그 권세와 사치와 이런 걸 누리기 때문에 주목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머리 라면 머리로 바글바글 붓고 몸빼바지 입고 얼굴 시커멓게 해서 돌아다녀라. 농담이 아닙니다. 대중의 눈이라는 것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왜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는지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은 사치하는 김건희라는데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고 윤석열 스스로 말을 하면서 지 마누라는 쓸데없이, 그게 밥도 아니고 라면도 아닌 억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거 죽자고 하는 짓이죠. 아마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합시다. 김건희 씨의 보석, 그리고 명품들, 또 국민이 알고 있는 김건희 씨가 쓰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그 다음에 스페인에 가서 쇼핑한 내역, 그 비용, 그건 물론이고, 작은 거는 괜찮느냐? 그게 아닙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서 떡볶이 산 돈까지, 모조리 그 전체를 빠짐없이 전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10일부터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그 이전 거는 봐주기로 하죠. 그런데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는 이게 그 예산이 책정이 되니까, 그래 3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준, 그리고 본인들이 써치운 이 모든 것, 그것이 부정한 돈이 아니다. 또 당선자에게 그 배정된 돈이라든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아니다. 이거 100% 윤석열, 김건희 그 개인 돈이다. 이거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소명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가? 정치적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직전의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 이 영부인이라는 말까지는 붙여줘도 됩니다. 퍼스트 레이디하고 다르니까. 영부인은 장관 부인도 영부인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원래 그렇게 썼던 것이죠. 그래, 김정숙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 두 사람, 이 둘을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비용, 그거를 지금부터 2주 내에 소명을 하라. 이걸 동시에 공개를 해라. 그래서 김정숙 여사를 그냥 비판하는데 소명 제대로 못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이제 패배하는 것이죠.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소명을 하면 김건희 여사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좀 국민은 나 몰라라 하고 국민을 무슨 개돼지 취급을 했다. 이거는 그렇지만 일단 돈 문제는 깨끗하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2주 안에 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대중들, 이 여론상으로 보면은 저거 세금을 저렇게 펑펑 쓰느냐? 아니면 대놓고 지금 저 부부가 뇌물을 받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서둘러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데드크로스,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국민에게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이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